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거북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그런데 하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번 분석은 여러분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거북목 완벽 가이드 통증 없는 바른 자세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와,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제목 그대로예요. 거북목의 뭐랄까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알찬 가이드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가 정말 강조하는 것처럼 거북목은 이게 단순히 목이 좀 뻐근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몸 전체 건강이랑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북목의 실체를 좀 명확히 파악하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자가관리법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리는 어깨선 위에 잘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쑥 나와 있지는 않으신지 시작부터 자세 점검 한번 해보시죠. 우선 이 가이드에서 정의하는 거북목,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는 전방 두부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정상적인 목뼈는 앞쪽으로 이렇게 완만한 C자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야 머리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데 거북목은 이 C자 곡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가 되거나 심하면 오히려 반대로 역C자 형태로 변형이 돼서요. 그래서 머리가 어깨 중심선보다 앞으로 이렇게 쑥 빠져나온 상태. 그걸 말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그 머리 무게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우리 머리가 보통 한 4, 5kg 정도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이 앞으로 2.5cm 나올 때마다 목에 걸리는 하중이 4에서 5kg씩 추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7.5cm,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앞으로 나갔다 치면 와, 거의 2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목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볼링공 하나를 그냥 목에 얹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그 엄청난 하중이 결국 만성 통증의 주범이 되는 거죠. 가이드에서는 거북목의 주된 원인으로 역시 현대인의 생활 습관, 크게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스마트폰 사용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은 넘는다고 해요.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화면에 집중하는 자세가 계속 반복되니까 목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4시간? 정말 많이 쓰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컴퓨터 작업 환경입니다. 특히 모니터 높이가 좀 낮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별도 스탠드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를 정말 장시간 유지하게 되거든요. 가이드에서는 이게 거북목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 사무실에서 모니터가 좀 낮아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그냥 목 아프다, 불편하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이게 거북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은 베개를 쓴다든지 특히 엎드려서 자는 습관. 이건 자는 동안 목뼈를 비정상적인 각도로 만들기 때문에 거북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 정말 안 좋군요. 지금 당장 목이랑 어깨가 좀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잠깐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턱을 살짝 뒤로 당기고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어떠세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초기 신호를 그냥 놓치거나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가이드에서는 어떤 경고 신호들을 좀 주목하라고 하나요? 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주요 증상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만성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목 뒤나 어깨, 특히 그 승모근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뭉쳐있고 뻐근하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부터 이렇게 지끈지끈 아파오는 긴장성 두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아, 두통까지요? 네. 두 번째 그룹은 신경 압박 증상입니다. 이게 목뼈 사이가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손이나 팔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팔이 저려서 깬다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에서 찌릿한 느낌이 든다거나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릿저릿한 느낌. 신경 쓰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 그룹은 기능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목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잘 안 돌아가는 움직임 제한, 또 이유 없이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좀 침침해지는 증상, 심지어 턱관절 통증이나 소리 같은 것도요. 그리고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만성 피로감까지도 거북목과 연관될 수 있다고 가이드에서는 지적합니다. 집중력 저하까지요? 네, 목 주변 근육 긴장이 혈액순환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냥 목 아픈 것만이 아니군요. 통증부터 신경 문제, 기능 저하까지.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 중에 혹시 여러 개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자가진단법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가 어깨선보다 확연히 앞으로 나와 있다면 이거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북목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자세 불량이나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신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역시 목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겠죠. 목 디스크, 무섭네요. 네,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계속 압박을 받아서 손상되면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팔과 손의 저림, 심하면 근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젊은 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 거북목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도요? 아이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의 불균형이 마치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그 연쇄 반영을 보면 일자목, 즉 거북목이 되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는 라운드 숄더가 오고요. 그러면서 등이 더 굽는 거북등, 그러니까 흉추 후만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골반 틀어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목 하나 때문에 골반까지 틀어진다고요? 네, 목 하나가 전신 체형 불균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와, 진짜 심각한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라운드 숄더는 가슴 부위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호흡을 얕게 만들어요. 이건 결국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를 유발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심폐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가이드에서는 경고합니다. 호흡까지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또 목을 통과하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바로 원인 모를 어지럼증, 소화불량, 불면증, 심지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게요. 우울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외모 변화도 빼놓을 수 없죠. 목이 짧고 굵어 보이고 어깨선이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얼굴이 커 보이거나 이중턱이 생기기 쉬운 그런 외형적인 변화도 같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만성 통증과 기능 저하, 외형적 변화는 운동 능력 감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전반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아까 그 증상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이 가이드의 핵심은 결국 해결책에 있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증상이 이미 좀 심하다면 가이드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으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접근법들을 사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저림 증상이 있다면 먼저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이드에 소개된 경원 치료 옵션들을 좀 보면요. 우선 온열, 전기, 초음파, 견인치료 같은 물리치료가 있어요. 이걸로 통증을 좀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죠. 아, 물리치료. 수치료나 한의학적 접근인 추나요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수기치료는 꼭 숙련된 전문가에게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꾸준히 받는 거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세를 좀 잡아주는 교정기나 보조기 사용도 언급은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좀 선을 긋고 있고요. 통증이나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증상 완화 목적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게 짚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병원 치료들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북목의 근본 원인, 결국 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재발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자가관리, 특히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과 자세 교정에 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치료의 완성은 결국 환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자가관리법에 할애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핵심적인 운동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이드에서는 여러 운동을 소개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이면서 따라하기 쉬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천 파트네요. 좋습니다.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핵심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네, 가이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운동은 바로 턱 당기기, 영어로는 친턱이라고 하죠. 턱 당기기. 네,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에서 시선은 정면을 딱 보시고요. 턱을 뒤쪽으로 수평으로 당기는 겁니다. 목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마치 일부러 이중턱을 만드는 것처럼요. 억지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쭉 당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수평으로. 알겠습니다. 네,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이걸 10회 반복하고요. 하루에 한 3세트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5초 유지 10회 3세트. 오케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라운드 숄더 교정 및 등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거북목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라운드 숄더. 네네. 가이드에서는 벽 천사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벽에 등을 딱 대고 서서 팔을 W자로 만들어서 벽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Y자 모양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등하고 팔꿈치, 손목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처음엔 좀 뻑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굽은 어깨를 펴주고 등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10회씩 3세트 정도가 적당하고요. 벽 천사 운동.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거북목이 있으면 보통 앞쪽 가슴 근육이 짧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려주는 가슴 펴기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문틀이나 벽 모서리 같은 데를 이용해서 팔을 90도로 딱 대고 몸을 앞으로 쭉 밀어서 가슴 앞쪽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거죠. 양쪽 각각 20초씩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슴 스트레칭. 시원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어 근육 강화가 척추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플랭크 운동도 꾸준히 할 것을 가이드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 버티는 거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플랭크까지. 그렇군요. 턱 당기기, 벽 천사 운동, 가슴 스트레칭, 플랭크. 이 네 가지가 가이드에서 특히 강조하는 핵심 운동이군요. 딱 기억하기 좋은데요. 그런데 이 운동들 언제,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해야 하나요? 가이드에서는 한 번에 몰아서 막 힘들게 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컴퓨터 작업 중간중간에 틈틈이 나눠서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아, 나눠서요? 네. 예를 들면 한 30분이나 1시간마다 잠시 일어나서 턱 당기기나 어깨 돌리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잠깐 하고 저녁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벽천사 운동이나 플랭크를 하는 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가이드에서 치료의 90%는 자세다 라고까지 언급했잖아요. 운동으로 아무리 근육을 풀고 강화해도 일상에서 계속 나쁜 자세를 유지하면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럼 올바른 자세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 설정과 의식적인 노력. 먼저 책상과 컴퓨터 환경부터 싹 점검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보면요. 모니터 상단은 눈높이에 맞추거나 약간 아래 정도로 두시고요. 모니터와의 거리는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정도, 팔 길이 정도로 둡니다. 모니터 높이랑 거리, 네, 시선하고 손목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 스탠드 필수군요. 네, 의자 높이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조절하시고요. 팔걸이가 있다면 팔꿈치가 90도로 편안하게 놓일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오케이. 환경 설정. 다음은요? 다음은 앉는 자세 그 자체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앉으시고요.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거나 쿠션 같은 걸 사용해서 지지해주면 좋습니다. 핵심은 턱을 살짝 당기고 귀, 어깨, 골반이 수직선상에 놓이도록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자세의 기본이에요. 귀, 어깨, 골반 일직선. 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리 꼬기, 턱 꿰기, 의자 끝에 걸터 앉기. 이런 습관들은 거북목을 유발하는 최악의 자세라고 가이드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다리를 꼬고 있었네요. 바로 풀어야겠습니다. 습관이 무섭네요. 스마트폰 사용 자세는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가이드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자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네.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눈높이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네, 아프죠. 그럴 때는 팔꿈치를 책상이나 자기 몸에 지지하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눈동자만 아래로 움직여서 화면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 눈동자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30-30 규칙도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잠깐 30초간은 먼 곳을 보거나 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30분에 30초 휴식. 30-30 규칙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수면 자세. 가이드에서는 바로 누워 자는 자세를 가장 권장하고요. 이때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 커브를 유지해주는 높이, 대략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에서 10cm. 네,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도 머리부터 척추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좀 조절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 이건 목에 정말 치명적이니까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건 절대 금물. 알겠습니다. 와, 환경 설정부터 앉는 자세, 스마트폰 사용, 수면 자세까지 정말 일상생활 모든 순간의 자세가 중요하군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바른 자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팁들이 있을까요?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가이드에서도 이 습관 형성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에요. 첫째는 환경 신호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자세, 턱 당기기 이런 메모를 딱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30분마다 스트레칭 알람을 설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귀에 길리게. 아, 알람. 좋은 방법이네요. 둘째는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하루 종일 바른 자세 유지 이렇게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 대신에 하루에 턱 당기기 10번 하기, 스마트폰 눈높이로 딱 5번만 들어보기처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 부담 없고 좋네요. 셋째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나 거북목 탈출 도전 중이야 이렇게 알리고 서로 자세를 좀 체크해주거나 점심시간에 같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오, 같이 하면 더 잘 되겠죠? 네, 넷째는 기록과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운동이나 자세 교정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리스트에 기록하고 일주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 예를 들면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기록하고 보상하기. 재밌겠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좀 더 즐겁게 습관을 만들 수 있겠죠. 환경신호, 작은 성공, 사회적 지지, 기록과 보상.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이네요. 자, 이렇게 거북목의 원인부터 위험성, 병원 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가관리법인 운동과 자세 규정, 습관 만들기까지 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역시. 네, 결국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가이드에서도 마지막에 정말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내 몸에 밴 잘못된 습관과 자세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시작했다가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금세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맞아요. 저도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빼먹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막 자책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아차 하고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가이드에서 인용한 3-3-3 법칙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데 보통 3일 정도가 걸리고 그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는데 3주? 그리고 몸이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데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3일, 3주, 3개월. 아, 이거 기억하기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해보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개월. 그래요. 3개월만 꾸준히 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어깨 한번 쫙 펴시고 턱을 살짝 당겨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가벼운 몸과 훨씬 당당한 자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북목은 더 이상 그냥 방치해도 되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건강 문제이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거북목 완벽 가이드, 통증 없는 바른 자세라는 자료를 통해서 거북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왔습니다. 오늘 나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목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 좋은 나침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운요법, 자세, 습관들 이걸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몸의 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굽어진 목을 펴려는 노력과 함께 혹시 좀 위축되어 있거나 불안한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몸의 정렬과 마음의 정렬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